8시 종목 핫딜 코너에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현명하게 주식 쇼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저는 1등 주식쇼 호스트 이은지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양대 증시가 빨갛게 거래를 마쳤습니다. 2차전지 종목군들이 기분 좋은 상승을 보여주면서 오랜만에 상승폭을 높게 나타내줬는데요. 2차전지 종목군들 간밤 테슬라발 훈풍에 더불어서 윤 대통령이 다시 한번 공매도 금지 카드를 만지작거리면서 강력한 수혜주로 떠올랐던 2차전지 종목군들이 다시 한번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상승을 보면서 과연 이러한 상승이 의미 있는 반등일까라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이 한 시간 동안 저희와 함께 그런 고민점들 확실하게 해결하시죠. 그럼 주식 쇼핑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하격 타임세일 종목 핫딜 참여를 원하신다고요? 자, 따라해보세요. 팔로미. 첫 번째 전화 참여 02-2128-8566으로 전화주세요. 종목 상담부터 주식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도와드릴게요. 두 번째, 핸드폰에서 카메라를 켜주세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찍어주시면 24시간 메신저 참여가 가능. 세 번째,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 있어요.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시고 실시간 라이브 채팅으로 참여 완료. 이때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겠죠? 매일 저녁 8시 종목 핫딜과 함께하세요. 어서오세요. 타임어택 코너입니다. 타임어택 코너는요, 한정된 15분 동안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저는 여러분의 핫한 쇼핑을 도와드리고 있는 아나운서 김은지입니다. 제 하단에 QR코드 나옵니다. 이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요, 노란 톡방으로 연결이 되는데 그곳에서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02-2128-8566번으로 전화 주시면 더욱 간단하게 전화로도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최인성 멘토님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참 반가운 하루였어요. 또 오랜만에 네. 들려온 양대증시의 빨간불. 정말 저도 보면서 너무 이제 드디어 또 반등의 기회가 온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또 여기서 방심할 수는 없죠. 그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지수가 상승했었던 거, 그리고 2차 전지주들이 올라갔었던 건 지난밤에 있었던 테슬라의 주가 상승분의 영향으로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공매도에 대해서 재검토해보겠다라는 내용이 있었지만 그로 인해서 지수가 반등이 나왔다라고 보기에는 아직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제약바이오주들이 있으니까 제약바이오주들이 얼마나 더 큰 상승을 보여줄 수 있을지, 그리고 실적이 나오면서 그리고 기대가 되는 종목들이 한 번 더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그 움직임을 포착하셔서 진입하신다면 꽤나 재밌는 상황을 연출해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정말 다양하게 많은 고민점들이 또 있으실 것 같아요. 또 이렇게 빨간불을 킨 날이면 날일수록 종목 상담에 대한 문의가 더 빗발치는 것 같은데 네. 오늘도 시작하기 전에 정말 소통창에 많은 종목들 남겨주셨더라고요. 그럼 또 15분 동안 최대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감사합니다 님께서 가장 먼저 보내주신 종목입니다. 바텍이고요. 35,83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10%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마무리된 가격이 3150원에 마무리가 됐어요. 역시나 좀 손실폭이 있으신데 네. 원금이 회복 가능할까요? 라는 말이 왔는데 가능할까요? 평균 단가가 너무 높으신데요. 높으십니다. 네. 네. 지금 39,000 얼마였죠? 35,830원입니다. 35,830원이요. 좀 많이 높습니다. 지금 보시면 저항 가격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 가격 구간이고, 그리고 바텍 같은 경우에는 의료기기로도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임플란트와 관련된 내용도 있고요. 네. 그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부분 분명히 존재하긴 합니다만 네. 이번에 바닥이 한 번 더 잡혀진다라는 계산을 조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번에 바닥이 잡혀진다면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때 마찬가지로 35,830원 가격 구간까지는 충분히 상승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그래도 만에 하나라는 거를 염두 안 해볼 수 없으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비중을 늘려나갈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비중을 늘려나가실 수 있는 가격 구간은 28,500원, 28,000원을 이탈하지 않은 상황에서 반등이 나왔을 때 31,000원 가격 구간에서는 추가 매수가 가능하십니다. 31,000원이 넘어갈 때 추가 매수를 하셔서 평균 단가를 낮추시고 비중을 높이시는 결과는 나오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보시면 저항으로 볼 수 있는 게 34,000원 가격 구간이에요. 그 말은 34,000원에서
아주 편안하게 매도를 하신 이후에 주가가 더 올라가지 못할 가능성 또한 염두에 둬야 되기 때문에 35,830원에 매도하시는 건 비중을 늘리셨던 그 물량인 10%를 34,000원에서 매도하시고 그 익절분 외에 원래 가지고 있었던 보유분을 35,000원을 돌파하지 못한다면 그 가격 구간에서 매도하시는 걸로 수익을 전환시켜 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또 보고 넘어가야 될 게 있겠죠.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보고 넘어가야 되는데 작년이랑 비교해봤을 때 올해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지금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주가는 저평가를 받고 있다라면 이 가격에서는 충분히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조금 더 공격적으로 주가가 상승할 때 물타기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가격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가가 다시 올라갈 때 31,000원을 돌파한다면 이라는 전제 조건을 붙이면서 설명을 드려보는 게 좋겠죠. 네, 추가 매수 통한 원금 회복이 가능하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도 가보도록 할게요. 레몬입니다. 오랜만에 들려온 종목 같은데 2,13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 10% 있으십니다. 상담 부탁드려요. 이렇게 왔어요. 오늘 확실히 2차 전지주들이 강세 흐름 보여줬잖아요. 네네. 이 레몬 어디까지 또 갈까요? 어디까지 기다려야 될까요? 레몬은 조금 위험하죠. 예, 레몬은 위험하게 봐야 되는데 그 이유는 이름이 좋아서 매수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은 종목입니다. 네. 레몬이라는 종목이. 그런데 지금 평균 단가가 아주 좋은 곳에 위치해 계시긴 하지만 그 이상 상승을 보여주지 못하게 될 가능성 또한 같이 보셔야 돼요. 2차 전지를 따라가면서 주가가 상승해 주는 것처럼 보여주고 있지만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재 레몬은 환기 종목입니다. 그만큼 종목이 현재 위험한 상황이 있고 거래대금 또한 붙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레몬의 주가 상승이 오히려 안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현재 상장된 지 917거래일째인데 상장된 이래로 지금 최저점을 찍은 게 최근입니다. 최근에 최저점을 찍었다라는 건 주가가 상승할 만한 모멘텀보다 하락할 만한 요소들이 더 많고 그 하락은 결국엔 투자자들의 매도로 인해서 나오고 있는 것이라고 보는 게 맞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2차 전지가 상승할 때 잠깐 가파르게 올라서긴 했지만 똑같이 2차 전지와 동일하게 하락을 했었다라는 게 악재라면 악재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해당 종목은 2,130원을 넘어가는 평균 단가가 되시는 2,145원이 된다면 비중이 아무리 10%라고 하시더라도 레몬은 익절하시고 BEP 구간에서 익절하신 다음에 차라리 다른 종목을 찾아보시는 게 낫다라는 판단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레몬 종목 2,145원에서 익절하라는 대응 전략 있었습니다. 다음 종목도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정말 종목 상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빠르게 진행을 해볼 텐데 RF세미입니다. 네, RF세미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15,490원이고요. 25% 비중 가지고 계십니다. 상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왔는데 RF세미가 오늘 마무리가 된 가격이 8,000원입니다. 네, 대응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RF세미도 마찬가지로 올라갔었던 것은 컸지만 그만큼 내려올 때에도 가파르게 내려왔었다는 걸 모두가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RF세미가 가지고 있는 모멘텀들은 괜찮단 말이죠. 모멘텀들은 스마트폰에 대한 제조도 있고요. 그 외에도 AI 관련주로도 엮여 있는데 그 외에 주가를 상승시킬 만한 뉴스들이 나오고 있지 않다라는 것과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려보자면 지금 적자가 지속되고 있어요. 매출액은 괜찮은데 영업이익이 적자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상황이다라는 걸 꼭 알아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지금 뉴스를 보시면 나오고 있는 뉴스가 없습니다. RF세미라는 뉴스 종목에서 RF세미라고 종목에 대한 뉴스를 쳐보면 지금 딱히 뭐가 나올 법한 뉴스들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주가의 상승분을 기대해보기보다는 어느 정도에서 바닥을 만들어주는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되는데 지금 만들어졌었던 바닥 구간 4,900원 초반 가격 구간이 과거 시점에 저항을 받았었던 가격 구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가격을 지지하고 올라갔다라는 건 이번에 주가가 상승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그만큼 영업이익이 적자폭을 지속적으로 100억대로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는 감소되는 움직임을 꼭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내년부터는 더 위험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과거 시점부터 본다면 꽤나 장기적으로 2007년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유지가 되었었던 가격 구간이기도 하고 제가 봤을 때 매수하셨던 건 이 저항선은 지켜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시고 진입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저항선은 2012년에 만들어졌었던 가격인데 이때 이 가격을 찍은 이후에 주가가 큰 폭으로 내려앉았고 이번에 큰 폭으로 상승을 했으니까 그렇다면 상승 추세로 이어진다 했을 때 15,000원 가격 구간은 지지가 되고 주가가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기대 심리를 가지고 매수하셨을 텐데 그로 인해서 하락하고 있는 이 하락분을 온몸으로 견디고 계신다라는 게 아주 큰 악재라면 악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여기에서 4,900원 바닥이 확실하게 지지가 됐다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선 한 번 더 주가가 내려와주면서 4,900원을 지지해주지 않는다면 해당 종목은 횡보 구간으로 접어들 수 있을 텐데 그 횡보의 끝자락이 어디까지 갈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아직은 손절하기에는 이르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물론 비중이 많으신 게 조금 문제가 되긴 하지만 여기에서 한 가지 말씀을 드려보자면 4,900원을 이탈한다면 현재 보유하고 계신 비중의 15%를 손절하셔야만 합니다.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많이 내려왔다. 조금 저렴한 가격이 아니냐. 이 정도면 50% 손절 구간인데 더 지켜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해주실 수 있겠지만 상장 폐지가 된다면 손절하지 않으심으로 인해서 25%의 비중을 모두 다 손실로 가져가실 수 있기 때문에 손절하신 이후에 다시 주가가 올라온다면 그 자리에서 다시 손절한 가격을 매수하셔서 평균 단가를 낮추시고 비중을 동일하게 가져가시면서 다시 한번 15,000원에 매도한다면 다시 수익을 똑같이 가져가실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해볼 수 있겠지만 지금 드릴 수 있는 설명은 4,900원을 이탈한다면 15%의 비중 손절, 하지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지금 비중을 그대로 가져가시면서 15,000원을 돌파할 때까지 장기적으로 투자해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장기적인 투자가 될 것 같다는 말씀이셨습니다. 다음 종목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맨날 손실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이고요. 휴맥스입니다. 3,1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30% 정도 가지고 계시네요. 자꾸 떨어지네요. 상담 부탁드립니다 하는데 오늘 휴맥스 2,870원에 종가 마무리해줬습니다. 저점이 10월 24일 날 또 갱신이 됐어요. 계속해서 떨어지는 이 휴맥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직 한 발이 남았습니다. 저점이 2,030원이라는 역사적 신저점이 있기는 한데 거기까지 내려오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위치겠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 3,100원이라는 가격 구간이 아주 가까운 가격 구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매수하신 지 얼마 안 되셨을 가능성도 있는데 휴맥스 또한 마찬가지로 매출액과 실적을 보고 넘어가자면 그래도 다행입니다. 자동차 렌탈 사업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그 사업들은 최근에 쏘카로 인해서 꽤나 부각을 받기도 했어요. 경영권 분쟁으로 인해서 부각을 받기도 했는데 제가 지금 기업 분석에서 보고자 했었던 건 한 가지입니다. 영업이익이 21년도에 503억 원이나 됐었는데 올해 10분의 1로 줄여놨다라는 거. 그러면 휴맥스는 여기서부터 조금만 기업 운영에 대해서 진심을 갖고 대해준다면 다시 한번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되면서 주가의 상승분을 맛보실 수 있을 것이고, 자, 한 가지 더. 부채 비율보다 유보율이 꽤나 컸었던 기업입니다. 10배 이상 컸었는데 최근에 5배까지 내려왔다라는 건 유보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걸 모두가 아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유보율 또한 마찬가지로 흑자로 전환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타난다면 그로 인해서 휴맥스 또한 마찬가지로 2,030원까지 내려가지 않더라도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거고, 자, 여기서 한 가지, 아직까지 상승 추세로 전환된 역사가 없는 기업입니다. 그 말은 한 번이라도 돌아서준다면 그 돌아설 수 있는 가격은 최근으로 봤을 때 대략적으로 6,000원은 한번 넘어가 줘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거기까지 못 올라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주가가 바닥을 다진 이후에 상승을 보여준다면 1차적으로는 4,000원은 무조건 넘어갈 수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4,000원에서 저항을 받고 다시 주가가 내려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4,000원에서는 비중을 절반을 덜어내시는 거예요. 지금 비중에서 30%의 비중에서 절반인 15%를 4,000원에서 매도하시고 6,000원까지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다시 4,000원 위로 올라갔다가 주가가 이탈한다면 그때는 물량 전량은 전부 익절하시고 수익을 그러면 얼마나 내실 수 있는 거죠? 30% 조금 넘게 나오실 텐데 그 정도에 만족하시고 해당 종목은 정리하시는 게 맞다라고 설명드려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휴맥스 종목 반등 가능성이 있다라고 시사를 하시면서 1차 목표가를 4,0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때 반절 정도 익절하시는 대응 전략 짜주셨습니다. 다음 종목도 가보도록 할게요. 이녹스 첨단 소재입니다. 31,45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은 30% 정도 가지고 계십니다. 오, 4% 정도 수익 중이시네요.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왔는데 이녹스 첨단 소재가 리튬 사업으로 또 요즘 또 주목받고 있었어요. 네네. 앞으로 리튬이 참 많은 조명을 받을 것 같은데 이것도 욕심 날 것 같아요. 수익 관련해서. 이녹스 첨단 소재는 리튬과는 별개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이녹스 첨단 소재는 반도체와 조금 더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고 보시는 게 맞는데 왜 그러냐면 플렉서블을 만들거나 어느 부품을 만들거나 이녹스 첨단 소재에서 중국에서 원자재를 들여와서 그것을 한국으로 공급하는 1차 벤더와 2차 벤더에 마찬가지로 물량이 공급되고 있는 꽤나 굵직한 회사예요. 하나와 더불어서 꽤나 굵직한 회사로 우리가 정평이 나 있는데 지금 현재 25,800원이라는 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주가가 바닥을 다진 이후에 급하게 반등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 정도 가격 구간에서는 충분히 지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지지가 될 수 있는 가격이 왜냐? 31,450원에 매수하셨는데 과거 시점에도 그리고 최근에도 지지가 됐었고 저항의 역할도 했었던 가격입니다. 그런데 그 가격을 돌파했었다라는 건 지금부터는 주가가 더 큰 폭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대응하셔야 되는데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4만 원은 못 넘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4만 원이 될 때부터는 분할로 비중을 줄여나가시는 게 맞다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라면 여기서 비중을 줄여나가는 방식은 35,000원부터 5%씩 비중을 줄여나갈 거예요. 35,000원 5%, 36,000원 5%, 37,000원 5%, 38,000원 5%, 39,000원 5%를 매도하시면 5%의 물량이 남겠죠. 거기에서 4만 원을 넘어간다면 끝까지 바라보실 수 있겠지만 못 넘어간다면 내가 마지막으로 매도했었던 39,000원이 될지 38,000원이 될지는 알 수 없겠지만 거기에서 반대로 꺾여 내려올 때 그 전에 매도했었던 가격 구간에서 전량 익절하시면서 이녹스 첨단 소재는 전량 수익으로 만들어 가실 수도 있을 테고요. 여기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려보자면 내가 정말 장기적으로 해당 종목을 가져가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4만 원을 넘어가는 가격 구간까지 보실 수 있을 텐데 자, 여기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기간이 얼마나 길어질지 그리고 주가가 다시 내려오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절반은 익절하시고 그 절반의 물량을 주가가 내려올 때는 다시 담아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시면서 15%의 물량만 내가 이 종목에 진입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끝까지 바라보신다면 4만 원을 넘어서 볼 수 있는 가격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45,000원까지 한 번 더 늘려서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10%이시겠지만 그보다는 수익이 안 되실 거예요. 그보다 더 욕심이 난다면 안 됩니다. 45,000원을 마지막 가격이라고 생각하시고 거기까지만 수익을 내신다라고 가정을 하시고 시나리오를 세우시고 매매에 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빠르게 다음 종목도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첨보입니다. 153,500원이고요. 그리고 30% 비중 가지고 계십니다. 많이 들어가서 걱정되네요 라고 하시는데 윤지 앵커님께서 해주실 겁니다. 세일 종목 핫딜 참여를 원하신다고요? 자, 따라해보세요. 팔로미. 첫 번째 전화 참여 02-2128-8566으로 전화주세요. 종목 상담부터 주식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도와드릴게요. 두 번째, 핸드폰에서 카메라를 켜주세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찍어주시면 24시간 메신저 참여가 가능. 세 번째,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 있어요. 토마토증권통 검색하시고 실시간 라이브 채팅으로 참여 완료. 이때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겠죠? 매일 저녁 8시 종목 핫딜과 함께하세요. 네,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상담 내용을 올려주신 만큼 은지 캐스터가 한 종목을 더 받고 싶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까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첨보라는 종목을 지금 상담을 올려주셨는데요. 네네. 153,500원에 30% 비중입니다. 30%라서 조금 많이 들어간 것 같아서 걱정이시다 이렇게 보고 계신데 네. 어떻게 보실까요?
첨보는 2차 전지와 함께 가고 있었던 상황인 만큼 매우나 어려운 상황이 직면해 있는데 네. 거기서 지금 주가가 2차 전지가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첨보는 유지가 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렇죠. 거, 그리고 거래 대금이 완전히 죽어 있는 상황이다라는 게 악재 아닌 악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손절에 대한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손절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네. 아무리 높이 올라가봤자 14만 원이 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14만 원까지 주가가 반등이 나온다면 그 자리에서는 꼭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과거 시점에 차트를 못 보여드리니까 말로 설명을 드릴게요. 2020년에 저항을 받았었던 가격이 네. 15만 원대예요. 그리고 주가가 지지를 받고 상승시켰던 게 2021년 3월달 가격 구간입니다. 그부터 지속적으로 상승을 보여줬고 다시 한번 눌렸을 때 2차 전지와 엮여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주가가 지금 눌리고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첨보는 그 외에도 다른 산업군들로도 충분히 상승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LCD나 LED 관련된 유기 발광가이오드 관련된 뉴스들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LCD와 LED에 관련된 이슈들은 안 나오고 네. 있죠. 그런데 올해 말이나 내년 초쯤에는 한번 이슈가 부각되면서 첨보의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외에는 올해 영업이익이 너무나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거리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것은 기업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회사를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먹거리 시장을 어떻게 돌파하느냐에 따라서 완벽하게 바뀔 수도 있다라는 설명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손절하기에는 너무나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9만 1,000원대, 9만 원대까지 내려오면 그 가격 구간은 2차 전지와 상관없이 지지가 되는 가격 구간인데 이미 기다리신 시간이 오래 걸리셨으니까 버티셔서 14만 원까지는 바라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거기에서 급격하게 주가가 상승세로 이어나가고 있다면 본전 가격 구간이 되는 15만 3,500원이시니까 15만 5천 원에서는 매도하시는 방법으로 해당 종목은 정리하시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단 14만 원까지부터 이제 매도를 준비하자라는 건 맞는 거고 본전가가 오면 반드시 매도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는 거죠. 매도를 하시는 게 맞아요. 좋습니다. 첨보까지 살펴봤습니다. 상담을 못 나눠 보셔서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지금이라도 저희 옆에 보이는 QR코드 통해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겠는데요. 카메라에 QR코드를 갖다 대시면 링크 하나가 뜰 겁니다. 이 링크를 통해서 노란톡방 들어오시고요. 추가적인 상담까지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실적 시즌이 내일이면 거의 다 마무리가 되는데 아무래도 실적에 따라서 주가가 정말 변동성이 심했던 것 같아요. 오늘도 그랬고 오늘 시간회장 보면은 다 실적 위주로 좀 가는 장세가 있었는데 이제 실적이 마무리가 되면 우리는 좀 어떤 부분에 좀 초점을 둬야 될까요? 자, 문제가 되는 건 실적 시즌에 주가가 상승한 종목들은 유지력이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바닥 구간에 있다가 갑작스럽게 상한가는 나올 수 있겠죠. 그런데 실적이 개선됐다고 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실적이 어떠한 사업을 했고 그 사업의 지속성이 얼마나 유지될 수 있을 것이냐라는 걸 판단했을 때 이 실적이 내년에도 내년 분기에도 지속적으로 유지가 된다라는 확신이 들지 않는다면 지금 이제 하락 추세에서 잠깐 벗어났다고 그 자리에서 매수하셨다가는 주가가 다시 한번 하락하면서 손절 가격으로 넘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실적이라는 건 실적 시즌에 매매를 한다라는 건 그 실적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과 분석이 같이 따라가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주가가 상승한다고 시간 외 가격에서 상한가를 갔다라고 해서 그 다음날 갭 20% 뜨거나 상한가를 가는 가격에 상한가 따라잡기를 잘못하시면 아주 위험한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루에 상한가의 폭이 60%이시죠. 그런데 상한가로 시작했던 종목이 투매가 나오면서 마이너스 30%까지 간다면 매수가 기준으로 60% 이상의 손실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꼭 주의하시고 지금은 실적 발표 이번 주면 끝나잖아요. 그렇죠? 실적 발표가 끝난 이후에 종목들이 조정 구간에 들어서면서부터 나오는 테마 종목들을 매수하시는 게 오히려 더 좋은 방향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설명을 드려볼 수가 있고 거기에 한 가지 더 최근에 비트코인 관련주들과 제가 지수가 하락했을 때는 제약바이오주들을 매수하셔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제약바이오주들도 마찬가지로 실적이 나오고 있는 종목들을 보셔야 되고요. 비트코인과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언급드렸었던 갤럭시와 머니트리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기술 투자도 보셔야 되고요. 그 외에도 한국전자 인증 등 그리고 두나무와 관련된 종목들까지도 전부 다 같이 포괄적으로 보시면서 자
미국에서 SEC에서 과연 현물 ETF가 승인이 어떻게 떨어질 것인가와 내년 4월 달에 비트코인 반감기가 오면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겠지만 네. 지금부터 비트코인의 가격이 하락한다면 반감기가 됐을 때 지금의 가격 정도까지밖에 못 올라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같이 한번 보셔야 되는 것이고 제약 바이오주들과 연관성이 있는 의료 관련주, AI 관련주, 반도체 관련주까지 같이 한번 엮어서 생각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실적 시즌이 이제 이번 주면 마무리가 되면 되는데 이제 지금까지는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힌트를 찾을 수 있었을까 이 부분에 초점을 뒀다면 이제는 가상화폐 관련된 종목과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을 한번 집중해 보자 이런 이야기를 나눠주셨습니다. 이 내용까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오늘 시장에서 주목받은 종목들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조금 전에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 중에서 좀 넓게 한번 살펴봐라 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첫 번째 종목이 바로 뷰노입니다. 일단 실적이 잘 나왔어요. 네. 물론 성장성을 잘 봐야 되지만 실적이 또 뒷받침되지 않으면 시장에서 좀 소외를 받게 되는데 뷰노는 참 잘 나왔습니다. 자, 뷰노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뷰노가 대장주가 오늘은 아니었습니다. 그쵸. 대장주였었는데 루닛이 네. 먼저 선발대로 출발을 했고요. 그 뒤를 이어서 뷰노가 급하게 따라가는 오후장의 움직임을 보여줬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뷰노 같은 경우에는 최근까지는 뷰노메드 딥브레인이라는 제품을 가지고 매출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딥브레인이 점점 이제 조정 구간에 들어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 상황에서 나오고 있는 딥카스에 주목해 보셔야 된다고 제가 지속적으로 언급을 드렸었는데 딥카스로 인한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되고 있다는 건 지금부터 더 큰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실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의료 AI이기 때문에 최근에는 AI 관련주로 해당 종목의 주가가 상승을 했었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으로도 반도체 관련된 종목으로도 엮이면서 주가를 상승시킬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뷰노 같은 경우에는 600일 차트로 봤을 때 토르 기법으로 포착돼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메가토르 기법으로 포착되면서 제가 방송에 나오지 못하는 날 뷰노가 포착되고 주가의 가격 구간을 잡을 수 없었기 때문에 기법 예시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있다라는 설명, 인점을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노란톡방에 계셨던 분들은 뷰노를 메가토르 기법과 토르 기법이 아닌 자리에서도 진입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뷰노 같은 경우는 120봉으로 보면 메가토르 기법으로 포착됐었던 최근에 그때 이슈가 뭐였는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었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으로 인해서 시장 상황이 좋지 못한 상황에 메가토르 기법이 지속적으로 나왔었습니다. 이 종목 저 종목 탈 것 없이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메가토르 기법이 포착된 종목들을 숨고르기를 하다가 진입하는 관점을 설명드렸었는데 마지막 캔들에서 진입 관점을 설명을 드렸었고 그로 인해서 매수 시점으로 종목을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 한 발 남은 종목입니다.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알 수 없겠지만 저는 욕심을 내기보다 수익을 실현해 놓고 그 실현된 손익을 인출한 다음에 다시 한번 원금 계좌를 그대로 진입할 수 있는 종목군과 테마가 무엇이 있을지 봐야 되는 종목이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어제까지 매우 위험한 상황, 지지선이 되기도 저항선이 되기도 하는 검은색 지지선을 이탈하면서 장이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급하게 반등이 나오면서 양봉이 나왔다라는 건 여기에서 다시 재차 급하게 주가를 상승시킬 수도 있는 상황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올라간다 하더라도 파란색 저항선 가격까지밖에 못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파란색 저항선 가격 구간에서는 익절을 하셔야 됩니다. 남은 물량의 절반 이상 익절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전고점까지 바라보시는 게 아니라 전고점이 아닌 6만 원 후반 가격 구간 6만 5천 원을 넘어서면서부터는 매도를 먼저 생각해 보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 이유는 전고점을 넘어서 역사적 신고점까지도 넘어갈 수 있는 산업군이긴 합니다. 하지만 조정 구간이 너무 없었어요. 주가가 하락할 때 큰 폭으로 하락했기 때문에 데드캣 바운스가 나오면서 주가를 상승시킬 수도 있는 상황에
뭐가 나왔습니까? 실적 발표까지 나왔죠. 그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하는 것이라면 주가는 다시 한번 내려오면서 조정 구간을 맞을 것이고 조정 구간을 가져가는 동안에 의료 AI와 관련된 테마와 이슈는 숨고르기를 하면서 점점 잊혀지는 시간이 올 거예요. 그때가 바로 매수를 생각해 봐야 될 시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번에 상승분은 상승이 나오는 끝자락이 어딜지는 알 수 없겠지만 수익으로 익절하신 다음에 뷰노를 내가 다시 들어가고 싶다면 전고점을 돌파할 때가 아니라 주가가 눌리고 AI 관련주들이 조금 잊혀져 갈 때 주가가 방어가 되는 것을 확인하시고 진입을 분할 매수하셔서 진입하시는 게 맞다라는 설명을 드려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근데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한 달 넘게 조금 긴 조정을 거친 네. 종목이 아닐까 싶은데 이게 전고점까지는 좀 바라보기 힘들고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걸까요? 그렇게 봐야죠. 왜냐하면 주가가 높은 폭으로 올라갔다가 그만큼 내려왔다라고 네. 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시작했었던 상승폭 이상으로 하락 추세를 이어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지가 됐어야 되는 가격 구간은 이미 있었죠. 언제였습니까? 과거 시점, 120봉으로 봤을 때 과거 시점의 파란색 저항선이 네. 지지가 됐었어야 되는데 그 선이 지금 검은색 그렇죠. 지지선이죠. 네. 그런데 그 가격을 이탈했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이나 데드캣 바운스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환경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의료A 관련주들은 지켜보셔야 된다는 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폭이 다시 한번 큰 폭으로 나와준다면 좋겠지만 나온다 하더라도 전고점을 넘어가는 날 갭을 띄우면서 윗꼬리를 달고 주가가 한 번 더 큰 폭으로 내려오면 그때부터는 진폭이 점점 더 줄어듭니다. 고점이 낮아질지 저점이 높아질지는 알 수 없겠지만 진폭이 점점 줄어들다가 수렴하는 가격 구간에서 여러분들 많이 사용하시는 보조지표 있죠? 바로 볼린저 밴드가 수렴하다가 갑자기 폭발적으로 증가되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것처럼 뷰노도 마찬가지로 수렴하는 가격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렴하는 가격 구간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오히려 상승을 바라보기보다는 주가가 내려와라를 기도해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기 때문에 파란색 저항선까지 올라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데드캣 바운스는 성공했다라고 보시고 네. 매도하셔야 된다라는 설명을 드려본 겁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는 뷰노를 차트를 통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파란색 저항선까지는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한번 바라보시면서 파란색 저항선을 터치하게 됐을 때는 이제 절반 이상을 매도를 생각하시고요. 65,000원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 이제 거의 다 매도하시는 방향으로 전략을 짜주셨습니다. 이런 내용들 추가적으로 전략에 대해서 듣고 싶으시다면 제 옆에 보이는 QR코드 통해서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되겠는데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저희 카메라 갖다 대시면 링크 하나가 뜰 겁니다. 이 링크를 통해서 노란 톡방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저희 첫 번째 리뷰 타임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2차 전지 관련된 종목이고 당시 엠플러스를 저희 10월 31일에 추천을 받았습니다. 목표가로 13,450원이 제시가 됐었는데요. 11월 7일에 12,320원까지 좀 터치가 나왔고 네. 그 이후에는 좀 조정을 좀 깊게 가다가 네네. 오늘 양봉 전환이 됐어요. 2차 전지 관련된 섹터로 묶이면서 이 종목도 상승으로 변하게 된 건지 네. 아니면 추가적인 매력 포인트가 있었는지 궁금하거든요. 매력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2차 전지를 바라보실 때 소재, 부품, 장비를 나눠서 보시죠. 네. 그런데 지금 저는 소재는 빼버렸습니다. 이 소재를 빼버린 이유가 리튬과 인산철에 대한 악재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그렇죠. 있잖아요. 그래서 부품과 장비를 보셔야 되는 거고 소재는 폐배터리가 그 자리를 차지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M+ 같은 경우에 문제가 뭐냐면 2차 전지와 통틀어서 같이 가고 있다는 움직임을 보실 수가 있는 것이고 120일 차트로 봤을 때 2차 전지와 마찬가지로 공매도가 금지되면서 상승을 했고 공매도 금지 상승이 하루 만에 다시 꺾여지면서 마찬가지로 하락을 하다가 오늘 테슬라의 양전환으로 다시 한번 주가가 올라와 줬었는데 M+는 지금부터는 소재 관련 2차 전지 관련이 아니라 부품과 장비 관련된 파우치형 2차 전지 관련주로서 따로 별개로 떨어져 나와서 주가를 방어해 주어야만 여기에서부터 더 큰 상승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려보고 있는 것인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테슬라의 상승만으로 오늘 우리 시장이 양전환됐다라고도 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중에서도 실질적으로 수익을 맛볼 수 있는 구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성장성을 바라보고 해당 종목은
진입하셔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럼 이 얘기 부분에서는요. 네. 멘토님, 2차 전지의 상승 자체가 오늘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을 전반적으로 상승으로 이끌었다 이렇게 들리는데 맞죠? 그렇다면 정말 의미 있는 반등은 아니다라고 보시는 걸까요? 의미 있는 반등은 아닙니다. 오. 네, 의미 있는 반등은 아니에요. 하지만 M+가 오늘까지는 따라갈 수 있었겠죠. 그런데 여기에서부터는 갈릴 겁니다. M+가 가격을 방어해 주는데 에코프로와 포스코 관련주들이 퓨처엠 등이 주가가 내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모두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 상황에서 M+가 가격을 지켜준다면 그때부터는 얘 왜 안 따라가라는 생각이 드실 거죠. 그런데 자, 우리가 진입했었던 가격을 기준으로 M+가 마찬가지로 따라간다면 우리는 본전 가격 구간에서 익절하고 그만 봐도 되는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격 구간의 이격이 그렇게 크지가 않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M+는 아직까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시간을 투자하신 기간이 지금 보시면 10월 31일 기준으로 한 달 정도 시간을 투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한 달이라는 시간을 투자했는데 내가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지 못했어가 아니라 손실을 보지 않았다라는 게 가장 네, 중요한 것이고요. 수익은 분할 매도 관점으로 이미 5%에서 1차 매도가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그렇다면 여기에서부터는 내가 매수했었던 가격에서 매도하는 것이 아니라 매수한 가격에서 수수료를 포함한 BEP 가격을 최종 익절 가격으로 잡아 놓으신다면 내가 5%의 수익을 맛본 것이 아니라 2.5%의 수익을 만들고 해당 종목은 정리했다라고도 생각하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2차 전지 산업군에 있는 종목이긴 하나 확실하게 지지가 되어준다면 M+는 별개적으로 부품과 장비 관련주로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 있겠죠. 네, 좋습니다. 리뷰 종목으로 M+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오늘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일제히 강세로 마감을 하면서 이 종목 역시나 강세 마감을 보여줬습니다. 지수의 움직임과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부품과 장비 섹터로 따로 살펴봐서 매력도를 측정해 봐야 된다라는 점까지 짚어주셨으니까 이 내용들까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종목들 추가적으로 알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제 옆에 보이는 QR코드 통해서 노란 톡방 입장하시고요. 저희 종목들 상담부터 그리고 추가적인 언박싱 종목들도 미리 만나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이번에는 언박싱 타임으로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저희 최근에 아무래도 지수가 계속해서 좀 약하다 보니까 언박싱 종목이 조금 평상시보다는 좀 줄어든 경향이 있었는데 네. 오늘은 많은 종목을 들고 오셨더라고요. 네네. 이유가 있을까요? 오늘 종목이 많이 떴습니다. 그런데 기회는 지금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토르 기법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단기간에 오늘 하루 포착됐다라고 잡는 게 아니죠. 그쵸. 그 이전에 기준봉이 나타나야 되고 기준봉 이후에 조정의 자리가 나타나야만 토르 기법이 포착이 되는데 그중에 첫 번째 종목 먼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자, 시노펙스인데 시노펙스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이나 터치스크린 같은 이쪽 제조 부품 관련된 종목으로도 엮여 있었고요. 수처리 사업도 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겠지만 현재는 의료 제약 바이오주들을 조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혈액 투석기 관련된 매출액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필터 관련된 이슈로 네. 시노펙스의 주가가 상승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는 게 맞다라고 설명을 드려보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 차트의 위치로 봤을 때 이미 주가가 큰 폭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것처럼 보여줬지만 그 구간에서도 한 번 또 하락이 나왔었단 말입니다. 네. 그런데 그 하락분을 다시 한번 만회하면서 주가를 상승 추세로 이어가고 있는데 자, 이렇게 보여드리면 120 차트로 보여드리면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주가가 큰 폭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오죠. 네. 내려오면서 파란색 저항선을 이탈했습니다. 그런데 검은색 지지선을 올려가면서까지 주가를 해당 가격에서 방어를 했다라는 거. 그리고 방어를 한 이후에 파란색 저항선을 나는 못 넘어갑니다 라는 것처럼 파란색 저항선에서 저항을 받습니다. 그런데 검은색 지지선까지 내려오지도 않았는데 다시 한번 돌파를 하면서 파란색 저항선을 넘어갔죠. 그런데 그 넘어간 자리, 확실하게 넘어간 자리는 넘어가고 그 가격을 지지한 자리는 바로 어제였습니다. 네. 그리고 그것을 넘어간 이후에 오늘
토르 기법이 포착이 되면서 거래량이 줄어들었다는 건 지금부터 전고점의 가격 구간이 되는 4,000원 후반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들고 나왔고요. 자, 지금부터 시노펙스의 자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실 네. 테지만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손절선을 조금 더 러프하게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는 끼가 있는 종목인데 갑작스러운 악재와 지수의 하락에 의해서 주가가 내려갈 가능성도 있겠지만 제약바이오주들과 함께 성장해 나간다면 종목의 주가 또한 마찬가지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다라는 것과 여기에서 전고점을 넘어간다면 3차 상승 또한 기대해 볼 수 있는 기대 심리가 큰 종목이기 때문에 해당 종목은 조금 더 길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단기간에 급하게 주가가 올라간다면 빠른 시일 안에 익절하실 수도 있습니다. 단 익절할 때 뉴스가 나왔고 그 뉴스의 실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큰 폭으로 올라간다면 전고점을 돌파하기 전에도 매도할 수 있다라는 건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뉴스가 나오면서 수급이 달라붙었을 때 그 수급이 달라붙으면서 해당 가격 구간을 지지해주지 못한다면 버팀목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에코프로가 150만 원을 넘어갈 때 갭을 띄우면서 윗꼬리를 달고 음봉으로 마감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4,000원 후반 가격을 저항으로 만들어 놓고 주가가 내려갈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리면 시노펙스의 고점, 적정 고점은 4,800원 가격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거기까지 박스를 그려놓으신 다음에 바닥에 박스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 박스권에서 매매를 이어나가실 수도 있는 종목이라는 설명을 드려볼 수 있는 겁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는 시노펙스를 살펴봤는데요. 사실 토르 기법의 특징 중에 하나가 기준봉이 포착되고 나서 이게 연속적인 상승세를 그려낼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포착을 합니다. 때문에 이 종목도 어제부터 이제 큰 폭의 상승이 나왔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시노펙스 같은 경우에는 전 고점인 4,000원 후반대까지는 목표가로 바라보고 있지만 뉴스가 뜨면서 아무래도 급등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을 짚어주셨기 때문에 세세한 전략을 받아보시는 게 필수적일 것 같습니다. 이런 전략들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저희 QR코드 스캔하시고 노란 톡방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종목도 한번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종목은 GS 글로벌입니다. 이 종목도 어제도 15% 상승을 해줬고 오늘도 11%까지 올랐어요. 사실 이렇게 두 자릿수대 급등세가 연속으로 나오는 게 좀 신기하기도 한데 어제는 또 시장이 그렇게 좋지도 않았잖아요. 심지어 엄청 무거운 종목이잖아요. 그쵸. 네. 그런데 GS 글로벌은 GS 그룹 계열사의 종합 상사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글로벌이라는 이름이 뒤에 붙어 있으니까. 그런데 그거 외에 BYD라는 기업을 아시나요? 어떻게 연관이 되죠? 테슬라를 위협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중국계 전기차 생산업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테슬라와 계약을 했다는 이슈로 주가가 올라갔었던 종목들이 매우 많았었죠. 그리고 삼성전자와 계약을 했다는 이슈가 나오면 그 말만 들어도 상한가를 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 심리를 갖는 것과 마찬가지로 GS 글로벌은 BYD와 계약이 되어 있다라는 게 가장 큰 핵심 포인트입니다. 2차 전지 시장이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주가가 내려간다 하더라도 이렇게 확실하게 전기차를 생산하는 테슬라와 직접적인 계약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BYD와 같은 이제 회사들과 계약이 되어 있다면 주가의 상승분을 충분히 맛볼 수 있었을 텐데 거기에 더불어 실적이 너무나 잘 나왔죠. 자, 그렇다면 차트의 위치로 봤을 때 해당 종목의 가격이 저점이면 너무나 매력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딱 봐도 매력적이죠. 이렇게 매력적인 자리에서 포착이 됐다라는 건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해도 충분히 진입해 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데 그 와중에 토르 기법이 포착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종목은 여기에서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오늘 종가 베팅 관점으로 설명을 드렸지만 종가 베팅을 못 하셨다 하더라도 내일 2,565원 아래에서는 해당 종목 진입하셔서 단기간에 주가가 하락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버틸 수 있는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려보고 싶었어요. 2,595원이라고 말씀하셨죠? 2,565원. 오늘의 종가 밑으로. 가격. 네, 좋습니다. GS 글로벌 두 번째 종목으로 살펴봤는데요. 저희가 전기차 관련해서는 테슬라와 관련된 이슈들을
종목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GS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BYD와 공동 개발을 하고 있는 업체라고 하니까요. 이런 점까지 꼼꼼하게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실적 또한 잘 나온 종목입니다. 때문에 지금 주가 매력적이다라고 얘기해 주셨으니까요. 내일 혹시라도 이 종목이 오늘의 종가 밑으로 내려가게 된다면 매수 관점 유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종목은 전진 바이오팜입니다. 네. 이 종목도 어제도 25%까지 올랐고 오늘도 추가적인 강세를 보여줬는데 제가 이 종목 왜 오르나 살펴보니까 멧돼지 이슈가 있더라고요. 겨울만 되면 나타나죠. 네. 먹을 게 없으니까 감자 캐 먹으러. 네. 아, 멧돼지들이요? 내려옵니다. 그래서 농작물에 대한 피해는 지금 없는 상황이겠지만 땅에 묻혀있는 먹거리를 찾아 내려오는 멧돼지 가족들이 있는데 이 가족들 건드리지 않으면 괜찮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실질적으로 멧돼지를 눈앞에 마주해 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아실 겁니다. 온몸이 굳어버립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었는데 네. 그때는 진짜 뒷걸음질 치고 싶은데 제가 뛰면 같이 따라올까 봐 같이 뛰어올까 봐 뛰지도 못하고 정말 숨죽이고 시간을 보냈었던 네, 경험이 네. 있어요. 근데 겨울철에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멧돼지도 보시면 아빠가 먼저든 엄마가 먼저든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파 먹어보고 괜찮으면 가족 다 데리고 내려와요. 그래서 수도권이건 지방이건 네. 농가건 다 멧돼지가 출몰됐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때 전진바이오팜이 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다면 충분히 투자해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자, 유해동물 피해 감소제라는 걸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과 더불어 방충제, 방충방향제도 개발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 구제역과 멧돼지가 증가되고 있다라는 그렇죠. 이슈가 나오고 네. 있을 때 그렇다면 해당 기업은 언제 매출이 많이 나오느냐? 바로 겨울에 추울 때겠죠. 그러면 그 매출에 나오는 그 매출의 실적은 또 언제 나오겠습니까? 내년 이제 상반기에 나오겠죠?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모아가면서 매도할 시점을 잡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바이오주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반려동물 사업 성장세로 매출 네. 전망이 괜찮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해당 기업의 가치가 주가의 위치가 낮은 곳이라면 매수해 보실 수 있을 텐데 차트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600일 차트로 봤을 때 현재 주가의 위치가 저점을 찍었었던 67,500원에서부터 주가가 상승을 보여줬었죠. 하지만 이 상승으로 바라봤을 때 1차 둔턱이라고 보기는 애매합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하락할 때 67,500원까지 내려오지 않은 상황에 시기가 도와준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 만큼 날씨가 급격하게 추워지면서 전진 바이오팜에 대한 네. 메리트가 생기고 있는 거예요. 네. 그 상황에서 주가가 상승하는 건 얼마나 높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단단하게 디디면서 올라가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전진바이오팜은 마찬가지로 토르기법으로 포착이 됐지만 조금 더 장기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진입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주가가 반대로 하락한다 하더라도 핑크색 지지선이 아주 짧은 가격 구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네. 우리는 그 가격에서 지지되는 것을 확인한다면 확실하게 이 종목을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종목을 버티실 수 있는 힘이 되실 겁니다. 그런데 자, 그렇다면 제가 드릴 수 있는 조언은 지금 현재 주가 기준으로 30%가 넘는 가격까지 올라가 준다면 네. 그때 1차 둔턱이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내년에 실적에 대한 발표가 나올 때 다른 사업을 영위한다 혹은 어떠한 것을 추가적으로 개발을 했다라는 이슈가 나온다면 그때부터 전진 바이오팜의 상승 추세가 시작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진입하실 수도 있는 종목인데요. 자, 120일 차트를 보여드리면 바로 오늘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토리기법으로 포착이 됐기 때문에 단기간에 만들어졌었던 11,140원이 문제라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저는 11,140원이 아주 좋은 가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일부러 상한가를 만들면서 주가를 크게 올려놓고 11,140원을 어떻게 했습니까? 낙인을 찍어 놓은 거예요. 네. 그런데 이 낙인의 가격을 돌파해서 주가가 올라가면 그때는 어마어마한 수급이 붙습니다. 말도 못할 정도로 수급이 붙어요. 왜냐면 전고점을 넘어갈 때 윗꼬리가 달린 캔들을 넘어가는 것보다 윗꼬리가 달리지 않으면서 몸통으로 크게 만들어 놓고 그 가격을 넘어가는 모양이 나오면
더 큰 수급이 달라붙는다는 거예요. 거래량도 어마어마하게 붙을 겁니다. 지금 11,140원을 만들었을 때 거래량을 넘어가면서 주가가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래량이 붙으면 그 자리에서 익절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시죠? 그 다음날이 키포인트인 겁니다. 그 다음날 11,14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거래량이 붙으면서 주가를 한 번 더 큰 폭으로 올려놓을 텐데 그때부터 11,14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탈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주가의 상승분을 지속적으로 맛볼 수도 있는 기업이 전진바이오팜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계절성 이슈가 있는 것 같은데 조금 그렇죠. 이런 종목들은 보통 언제까지 좀 바라보면 되는 건지 일단은 실적 발표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그 전에 보통은 이 종목은 어느 정도 기간을 가지고 좀 가져가면 될까요? 전진바이오팜은 기본적으로 가져가시는 보유기간이 꽤 길게 보시는 게 맞아요. 전진바이오팜이 지금 상승하는 추세인 건 첫 번째로 말씀을 드려보자면 지수가 빠졌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테마를 집중해 보셔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었고 그중에 실적 발표가 더 늦게 나오거나 아니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페노션이 있습니다. 페노션 같은 경우에는 무엇으로 바라봐야 된다고 설명을 드렸었습니까? 페노션은 다른 종목들 뭐죠? 바로 조선 관련주들과 바라봤을 때 해운 관련주를 바라봐야 되는 이유는 해운사들의 매출은 날이 차가워질 때부터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조선주들도 마찬가지로 계약건이 증가되는 건 바로 추운 겨울철이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그와 같이 보시는 겁니다. 전진바이오팜이 주가가 내려갈 때는 추석이라는 악재 있었고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과 관련된 전쟁으로 인해서 마찬가지로 지수가 하락할 때 저점을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토리기법이 포착돼서 가지고 나온 건데 만에 하나 저점을 이탈하고 토리기법이 나왔으면 제가 이 종목을 매도해야 되는 관점을 드릴 수 있는 가격은 9,000원 중반이에요. 네. 거기까지는 올라갈 수 있겠지만 그 이상은 바라보기 어렵습니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게 맞는데 자, 전진바이오팜은 최근에 주가가 상장된 지 1212거래일째인데 아직까지 고점이라고 바라볼 수 있는 역사적 신고점은 17,500원이죠. 그런데 11,000원? 아무리 봐도 과거 시점의 지지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 지지선을 돌파해 준다면 전진바이오팜이 상승 추세로 가기 위한 첫 번째 둔턱을 만들었구나.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전진바이오팜을 겨울철, 날이 추워질 때가 되면 서서히 매집해서 지속적으로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종목이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자 보세요.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그리고 어린이날이 다가오면 손오공을 매수하시죠. 그리고 과거에는 여름철이 다가올 때 배럴도 매수를 하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래시가드라는 게 수혜주죠, 확실하게. 외국을 나가보면 래시가드를 입는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들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로 인한 매출 신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지만 제가 봤을 때 배럴이 실패한 이유는 아울렛에 들어가면서부터 조금 삐끗거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 지속적으로 고품질의 고평가를 받을 수가 있었는데 재고가 많이 팔릴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물량을 만들다 보니까 그 물량에 대한 소화가 안 됐기 때문에 아울렛으로 물량을 판매가 되기 시작했고 그때부터는 백화점들과 같은 곳에서 매출을 일으키지 못하기 때문에 백화점에 자리세를 내고 들어가는 배럴이 한 시즌에만 한정적으로 장사를 해야 되는 그 배럴이 버티기가 어려웠었다라는 거죠. 그와 더불어 손오공도 빅텍도 마찬가지로 이슈가 있을 때만 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전진바이오팜이 이번에 11,140원을 넘어간다는 건 매우나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다라는 걸 여러분들도 함께 차트를 보시면서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번 두 번째 종목으로 전진바이오팜까지 살펴봤는데요. 전고점을 넘어서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시원하게 나와주길 바라면서 이 종목까지 매수 전략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도 최인성 멘토님과 함께 1시간 동안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관련된 종목들 내일 시초가에 어떻게 진입하면 좋을까 함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추가적으로 아직까지도 노란톡방 들어오시지 않으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노란톡방 스캔하시고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잠시 뒤 10시 30분이면 이제 CPI가 발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수까지 확인을 하시고 내일 시장 대응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시장의 상황에 맞게끔 전략들도 짜주시니까요. 이런 내용들까지 참고하실 수 있게끔 꼭 한번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 나눠볼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